자, 오늘 이메일 사연 분석편인데요.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잘 못 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메일 사연 분석편은 여러분 뭐 지역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종교, 뭐 그리고 카톡 내용이라든지,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비공개 상담 신청하세요. 이메일 상담은 본인 사연 공개라는 전제 하에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조건을 받아들이고 하는 상담은 아닙니다. 자, 그럼 사연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시온님. 이별 후 재회, 그리고 또 이별 후 재회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 우연히 시온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리게 됐습니다. 전 29살 여자고요. 현재 작게 쇼핑몰 운영 중이고, 전 남친은 32살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알게 된 건 21년 5월경부터 알게 됐고, 그 당시 전 남친 술집을 제가 자주 가는 단골이었고, 얘기를 하다가 전 남친이 저보고 너무 좋은 사람 같다고 얘기하게 되다가 친하게 지내게 되어 연애까지 하게 된 사이입니다. 다투게 된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정말이지 너무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게 많아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싸우게 되던 원인은 전 남친은 제가 답답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화를 냈고, 뒤이어 전 남친이 화를 내고 다시 저를 붙잡고, 또는 제가 빌고 다시 붙잡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도 많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을 전 남친이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다시 미안하다고 빌고 하다가 저희가 올해 2월에 동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엄청 크게 싸웠던 게 이번 4월 달인데, 정말 창피하게도 제가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던 게 화근이 됐어요. 평소처럼 전 남친은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왔고, 저는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었던 남사친이 있는데 저와 친해지게 됐어요. 그 당시 별다른 큰 감정은 없었기에 연락하던 것도 별 내용 없었는데, 전 남친이 워낙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전 남친이 제가 요 근래 이상하다면 핸드폰을 보여줘봐 라고 했고, 저는 보여줬습니다. 전 남친이 얘 누구냐, 남자 아니야? 왜 맘대로 연락하냐고 했고,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전 남친은 그때부터 계속 저를 추궁하더니 결국 짐 싸들고 밖으로 나가라고 버럭 화를 냈고, 제가 너무 계속 잘못하다고 빌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문 밖에서 계속 빌었지만 전 남친은 들은 채도 안 하고 30분 정도 뒤에 문자만 왔어요. 헤어지자는 말이었고요.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제발 내 인생에서 이제 꺼져라, 사라져라 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고, 저는 갈 곳이 없고 너무 슬픈 마음에 그 연락하던 남사친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대성통곡하고, 남사친은 남는 방이 있다며 절 재워줬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음날 전 남친이 다시 연락이 와서 연락을 받았고, 저에게 네가 결백하면 무릎 꿇고 빌어라 라는 연락을 받고, 전 남친 집에 가서 그날 빌고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 일인가? 이게 제일 크게 싸웠던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제외업체에 문의도 해봤는데, 제 전남친은 분노 조절 장애고 가스라이팅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만나지 않는 걸 권장했지만, 뭐 일단 사연은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왜냐면 엄청 이제 길게는 쓰셨는데, 어차피 여기 정도만 딱 보고서도 답이 나왔어요. 어차피 답은 나왔으니까 사연은 더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남자가 분노 조절 장애고 뭐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닐까? 이렇게 만약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남자를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본인이 먼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 헤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헤어지지 못해서 계속 재회를 시도하고 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내담자님하고 내담자님의 부모님과의 이런 애착 과정이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계속 헤어져야 하는 관계임에도 계속 재회하고 싶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의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면세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담자님은 좀 달라요. 되게 특이한 점들이 많습니다. 되게 자신 주체가 되는 결정 권한이 없고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하시지도 못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꼭두각시처럼, 그러니까 마리오네트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엄청 많이 보여요. 핸드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짐 싸들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무릎 꿇라고 하면 무릎 꿇라고 빌기까지 해요, 심지어. 남사친하고 연락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내담자님, 제가 보기엔 내담자님은 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요, 내담자님의 인생이 없기 때문에, 개선점이 없기 때문에 재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담자님, 제가 보기에는 의존성 성격 장애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추측이 들어요. 뭐 재회를 하고 말고 떠나서 본인 인생을 되찾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회를 하든 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의존이 될 만한 대상만 찾으면 그 끈을 놓질 못하는 거야. 이 정도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이 남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아마 이런 내담자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걸 의도했던, 의도한 게 아니던 이런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꼭 헤어지지 않아야만 이게 행복한 걸까요? 응? 헤어지지 않아야만 그게 건강한 선택일까? 헤어지는 게 건강한 선택이 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이 남자에게 먼저 원인을 찾는 건 이 사연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연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외업체도 이걸 이용해서 우리 내담자 본인의 지갑을 손쉽게 열어젖히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기도 하잖아. 이게 지금 뭐 데이트 잘하고 아니 뭐 문자 몇 개 보내고 이게 제외하는 게 중요한 걸로 보여요? 이게 전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님은 의존성 성격 장애가 굉장히 많이 의심돼요. 강력히 치료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내담자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우리 내담자님 노력하에 행동 치료로 극복 가능해요. 내 어떤 결정과 선택이 너무 두렵고 나 자신 스스로 너무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의존하던 대상과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몹시 두렵거나 아니면 금방 다른 의존할 만한 대상을 찾는다던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꼭 병원 가세요. 그거 먼저 치료받으세요. 안 그러면 평생 스스로 고통받을 거예요. 저는 내담자님이 이거 스스로 개선하고 오지 않으시면 재회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헤어진 지 2달이 지나셨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좀 머지않아 저 남자 또 연락 올 것 같고요. 재회가 되면 그 재회가 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본인 스스로 개선점부터 개선하세요. 절대 저는 이 사연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진. 이거는 재회가 아니라 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폭력으로 보여요. 서로에 대한 폭력이에요. 이건 재회가 아니라. 그래서 개선하고 오시기 전까지는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